네, 안녕하세요. 비전고 학생 여러분들. 저는 통합사회를 가르치고 있는 김상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자, 여기는 비전고등학교의 화상교육센터입니다. 굉장한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수업이 가능해지게 되었는데요. 여러분들을 이 화상교육센터에서 만나기를 굉장히 제가 기대했습니다, 여러분들. 어때요? 저 잘 나오나요? 화면에? 자, 여기 보시면 전자칠판이 있어요, 여러분들. 자, 전자칠판에서 뭐를 해야 될까요? 판서를 해야 되겠죠? 자, 저번 시간에 배운 내용부터 우리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우리 정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었어. 그쵸? 그러면 정의가 무엇이냐? 지우개 기능도 되네요. 너무나 좋죠, 그죠? 정의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이런 얘기를 했다. 자, 정의는 그 자체로 어떤 것이다. 자, 옳은 것이다. 그렇다면, 야, 무엇이 옳은 것인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무엇이 옳은 것일지 우리가 사회적으로 고민을 해봤을 때 이런 결론이 나올 수 있다. 자, 어떤 결론? 옳은 것이란 무엇이다? 자, 각자가 각자에게 맞는 무엇을 갖는 것이다. 한 글자. 각자의 무엇을 갖는 것이다. 자, 몫을 갖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렇죠? 그러면 자, 보세요. 무엇이 올바른 몫인가? 라고 우리가 그 다음에 정의의 실질적인 기준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죠? 자, 어떻게 해야 각자에게 올바른 몫이라고 할 수 있을까? 예컨대 시험에 합격해야 하는 사람은 높은 성적을 그렇죠. 성취한 사람이다 라고 해서 정의의 실질적 기준이다 라고 한다면 첫 번째로 업적이 있을 수 있겠고, 자, 그 다음에 자, 우리 반의 반장을 뽑는데 자, 우리 반을 잘 이끌어갈 리더십이 있는 학생을 뽑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자, 능력을 기준으로 반장을 우리가 투표를 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사회적 약자들이 특히나 바라는 것. 정의 어떤 기준? 자, 마지막으로 필요에 따른 분배 기준. 그렇죠? 기초 생활이 보장되는 것이 필요한 사회적 약자 계층들은 복지 예산이 누구보다도 어떨까요? 사회적 약자들은 누구보다도 절실할 거예요. 왜? 어떤 삶을 살기 위해서?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자,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기본적인 생활을 요구할 거란 말이지. 기본적인 생활을 필요로 할 거야. 따라서 필요에 따라 분배한다면 가장 사회적으로 약자인 사람에게 그치, 우리가 갖고 있는 국가의 예산이 복지 예산으로 분배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그죠? 기초생활수급제도라든가, 그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자, 업적, 능력, 필요, 이런 기준으로 각자의 몫을 분배한다면 이 사회는 어떤 사회이다? 정의로운 사회다라고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을 건데요. 자, 그에 나아가서 우리가 이야기했던 건 바로 저번 시간이죠? 저번 시간에 했던 얘기는 그렇다면 정의에 대해서 사상가들은 어떠한 관점을 가지고 바라보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하기로 우리가 저번 시간에 이야기를 했었어요. 맞나요? 그렇죠? 자, 이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정의로운 사회로 막 가야 될 거 아니야? 정의로운 사회로 막 가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자, 정의로운 사회는 이러이러한 것들이 충족된 사회이다 라고 말한 학자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학자들은 뭐를 갖고 있는 거야? 정의에 대해서 나만의 사고방식, 내가 생각하는 정의로운 사회. 자, 이 사회가 바람직하게 가려면 이렇게 가야 돼. 난 이렇게 생각해. 라고 뭐를 가질 수 있는 거야? 관점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관점의 관자가 되겠죠. 그렇다면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 얘기했지만 정의관은 뭐랑 뭐가 있다. 자, 첫 번째는 자, 뭐죠? 자유주의 정의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공동체주의가 있거든요. 여러분들 오늘은 그 중에서도 자유주의 정의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건 주의다라고 한다면 강력하게 생각한다라고 말하면 쉽다고 그랬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강력하게 생각해? 무엇이 정의야? 그치? 자유라는 가치를 지켜주는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야라고 나는 굳게 믿고 있는 거야. 자, 이거를 교과서적으로 표현하자면 뭐다? 다른 어떤 가치보다 자유가 그렇죠. 우선한다라고 보는 관점이 자유주의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자유주의적 정의관을 갖고 있는 여러 학자들에 대해서
오늘은 심도 깊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히나 중요한 수업이니까 여러분들 잘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PPT 화면 이렇게 하는 건가? 눌러보죠. 너무 신기해요. 선생님도 지금 너무 신기한데요. 여러분들 지금 잘 듣고 있는가 모르겠어요. 녹음은 잘 되고 있는 건가? 자, 잘 되겠죠? 자, 보세요. 자유주의적 정의관을 배우는 데 있어서 중요한 학자 2명이 나옵니다. 선생님이 결론을 얘기하자면 2명 다 중요하지. 그런데 그 중에서도 더 중요한 한 명이 있어. 자, 한번 볼까요? 어떤 사람이 나오는지 한번 볼까요? 보세요. 로버트 노직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존 로이스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자, 그렇지만 이 2명 모두 중요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오늘 수업의 많은 부분은 이 존 로이스라는 사람을 공부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지금부터 학자를 기준으로 자유주의적 정의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안하지만 이름은 외워야 됩니다. 로버트 노직이라는 사람이 있어. 자, 노직까지만 외울까요, 우리? 자, 로버트는 빼고 노직까지만 외웁시다. 오케이, 합의됐나요? 오케이. 자, 노직은 이렇게 얘기해. 자유가 지상의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서 로버트 노직의 사상을 자유주의적 사상 중에서도 자유지상주의라고 해.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그 다음 시간에 공동체주의에 대해서 배울 거지만 자, 여기가 자유주의적 사상에 가깝다라고 보고 자, 왼쪽이 그 다음에 오른쪽이 우리가 그 다음 시간에 할 거지만 공동체주의와 가까운 사상이다라고 한다면 자, 이렇게 주장의 강도를 화살표로 표현했을 때 노직은 자유지상주의라고 했죠. 따라서 당연히 이쪽에 가까운, 그죠? 자유주의에 가장 가까운 쪽이 노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중요하게 배울 로이스도 자유주의자이지만 노직보다는 좀 더 공동체의 여러 가지 기능을 강조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따라서 로이스는 한 요쯤이 되겠네요. 아시겠죠? 선생님 다른 문제지만 한 요쪽에 있는데요. 알겠어요. 자, 제가 표현하고 싶은 바가 뭔지는 알겠죠? 자유주의에 가장 가까운 사람이 노직이다라는 얘기를 선생님이 하고 싶었습니다. 아시겠죠? 이해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자, 따라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노직의 주장을 보자면 노직은 이런 얘기를 해요. 자, 자막으로 띄워드리겠습니다. 노직은 두 가지 원칙을 얘기합니다. 보실까요? 네, 이렇습니다. 그래서 노직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개인의 자유와 소유의 권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자, 다시 개인의 자유 그리고 개인의 소유권이 중요하다. 자, 경제에서도 우리가 했었죠. 우리는 자유를 가지고 어디에서? 시장에서 어떻게? 자유롭게 뭐를? 시장 경제 활동을 한다고. 그렇죠? 물건을 만들기도 하고 물건을 팔기도 하고 물건을 사기도 해. 그렇죠? 그러면 그 과정에서 생기는 모든 권리는 누구의 것이다? 개인의 것이다 라는 것을 노직은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당연하죠? 근데 당연한 이 말이 어떤 식으로 적용되는지 한번 보세요. 자, 보세요. 국가는 따라서 개인의 자유를 위해서 최소한의 역할을 해야 된다. 이거는 일반적인 자유주의의 명제인데요. 자, 요 뒤에 모습을 볼까요? 뒤에 문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국가에 의한 재분배를 반대한다라는 것입니다. 국가에 의한 재분배를 반대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지점이 노직이 생각하는 자유지상주의의 핵심적인 주장을 바로 드러낼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자, 보세요. 재분배가 뭐죠? 최초의 분배 상태를 다시 분배한다는 거잖아. 그러면 최초의 분배 상태가 뭘까, 여러분? 최초의 분배 상태는 뭐를 가지고? 자유를 가지고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서 분배된 최초의 몫일 거야. 이 말을 쉽게 하자면 내가 열심히 핸드폰을 만들어서 핸드폰을 팔아서 부자가 됐어. 나는 핸드폰을 팔아서 돈을 벌었다고. 나는 많은 돈을 분배받았어. 왜? 핸드폰을 많이 팔았습니까? 이것이 바로 최초의 분배 상태입니다. 어쩌라고. 자, 최초의 분배를 어떻게 하는 것이다. 재분배한다는 건 뭐야? 누가? 국가 또는 정부라고 할 수 있겠네요. 국가 또는 정부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럼 이 주체가 어떻게 분배한다는 거야? 다시 분배한다는 거지. 그러면 국가가 어떻게 다시 분배할까? 부자의 몫을 세금으로 많이 걷어서 누구를 위해? 그치? 사회적 약자 혹은 취약계층에게 이것을 분배한다. 한마디로 뭐 한다는 거예요? 복지한다는 거지. 이것이 바로 재분배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흔히 2020년 현재 오늘날 국가가 재분배의 주체가 돼서 여러 가지 사회적 약자나 취약계층을 위해서 여러 가지 지원 사업을 하잖아. 그렇죠?
그 재원이 어디서 왔겠어? 수많은 소득세와 법인세를 낸 재벌들과 아니면 기업들 이런 사람들에게 조세를 얻었었겠죠. 그러면 이 부자들의 조세를 바탕으로 사회적 약자에게 재분배를 하는 것은 무엇이다? 자, 제가 얘기할게요. 노직은 이렇게 봐. 무엇이다? 부자의 정당한 몫을 빼앗는 것이다라고 봐요. 왜? 무엇이 제일 중요하니까 그 무엇보다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무엇만이 최고야? 자유가 최고다라고 맹신하는 그런 철학자가 로버트 노직이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국가에 의한 재분배를 반대한다는 것입니다. 자, 노직의 주장도 두 가지 원칙을 함축적으로 내포하고 있어요. 보세요. 노직은 이런 주장을 합니다. 노직의 정의관을 쭉 보자면 두 가지 원칙이 나와요. 첫 번째는 무슨 원칙? 소유물 취득의 원칙입니다. 소유물 취득의 원칙이란 말 그대로 내가 그 물건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정당함이 있다면 그것은 어떤 것이다? 정의로운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최초의 취득이 정의롭다면 그것은 정의로운 것이다. 그러면 보세요. 정의롭지 않은 상황이 무엇일까요? 자, 정의롭지 않은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기, 공갈, 협박, 절도, 폭행 이런 것들로 이루어진 소유물이 아니라 정당한 경제활동을 통해서 얻은 소유물이라면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그건 누구 거다? 내 거다. 내 거다. 자, 이것이 소유물 취득의 첫 번째 원칙이고요. 두 번째 원칙은 이거랍니다. 소유물을 이전하는 데 있어서도 이것은 무엇이다? 개인의 자유다라는 거야. 그러면 소유물을 이전한다는 게 어떤 내용일까요? 소유물을 이전한다는 건 이것입니다. 소유물을 내가 사용하거나 소유물을 통해서 내가 수익을 얻거나 아니면 그 소유물을 누군가한테 파는 처분을 한다거나 한마디로 소유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무엇이다? 나의 자유다라는 것이지. 더 쉽게 말하면 뭘까요? 내 돈 누가 쓴다? 내 마음대로 쓴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기본적인 자유주의적인 명제가 여기 들어가 있어요. 그렇다는 건 뭐야? 내 거를 뺏어서 국가 마음대로 내 소유물을 여러 가지 복지 제도를 하는 데 있어서 재분배하는 데 있어서 쓴다면 그것은 뭐다? 내 거를 빼앗은 것이다. 그것은 뭐다? 부정의한 것이다 라고 극단적으로 주장을 한다는 것이죠. 자유지상주의의 노직의 관점에는 이러한 것들이 숨어져 있습니다. 아시겠죠? 따라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국가가 복지를 이유로 개인에게 세금을 더 많이 걷는 것은 뭐하다? 부당하다. 이 표현에 한번 주목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노직의 자유주의, 자유지상주의 관점이 여러분들에게 동의가 되나요? 자, 현대사회에서는 노직의 자유지상주의를 그대로 적용시키는 사회가 찾아보기 힘들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다음 학자 존 롤스에게 좀 더 많은 주목과 관심을 주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존 롤스가 더 로버트 노직보다 현대사회의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사는 정의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그 책에서도 롤스의 정의관은 상당히 자세하게 서술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보시겠습니다. 자, 존 롤스. 이 사람이 오늘의 키포인트인데요. 볼까요? 이 사람은 자유지상주의가 아니라 뭘 주장하고 있어? 평등주의적 자유주의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참 싫은 말이죠. 여러분, 문과는 이런 표현에 익숙해져야 됩니다. 이 말에 주목을 합니다. 평등주의적 자유주의. 평등주의란 얘기야. 자유주의란 얘기야. 자, 보세요. 자유주의란 얘기입니다. 근데 이 자유주의 사상에는 무슨 냄새가 난다? 평등주의 냄새가 난다라는 거야. 롤스의 여러 가지 주장을 한번 살펴보기 위해서 기본적인 강의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롤스의 기본적인 개념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칠판을 사용하겠습니다. 자, 롤스는 기본적인 자유가 있다라고 봐요. 사람이라면 누구나 기본적인 자유를 갖고 있어. 여러분, 기본적인 자유가 뭐가 있을까요? 사례를 10가지 드시오. 이런 건 시험에 안 나오지만 우리가 개념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기본적 자유엔 뭐가 있을까? 신체의 자유가 있을까? 내 손을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그렇죠. 거주 이전의 자유. 내가 마음대로 이사할 수 있고, 그죠? 내 몸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자유. 또는 정신적인 자유. 뭐 양심의 자유가 될 수도 있겠고, 아니면 표현의 자유가 될 수도 있겠고, 그렇죠? 그런 여러 가지 기본적인 자유를
어떻게 가져야 된다? 기본적인 자유를 누구나 가져야 된다. 그 점에서 롤스는 평등주의적 자유주의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기본적인 자유는 누가 가져야 된다? 누구나 가져야 된다. 왜? 기본적인 자유란 누구에게 주어지는 거니까? 존엄한 인간에게 소중하게 주어지는 것이니까. 맞죠? 자, 그러려면 자, 보세요. 지금부터 어려울 것입니다. 자, 이 기본적인 자유는 누구나 갖자. 야, 이 기본적인 자유라는 게 있는데 그거는 누구든 차별하지 말고 똑같이 주자. 알겠지? 라고 정의의 원칙에 합의를 할 거야. 여러분들 아시겠죠? 자, 롤스는 뭐를 하려고 한다고? 정의의 원칙에 합의를 하려고 할 거야. 롤스가 세운 정의의 원칙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리고 사회 구성원들은 그 원칙에 합의했을 것이다 라고 롤스는 주장합니다. 아시겠죠? 다음과 같은 정의의 원칙에 합의한다 라고 얘기한다고. 그러면 첫 번째 뭐다? 자, 첫 번째 합의점 뭐다? 기본적인 자유가 있는데 그 기본적인 자유는 누가 갖자? 누구나 갖자. 자, 보세요. 이 원칙에 합의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의 가정을 해야 됩니다. 자, 보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야, 이 합의가 되려면 뭐가 가정돼야 되는 줄 알아? 라고 하는 말이랑 똑같아. 자, 일단 보세요. 무지의 베일을 가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어렵죠? 천천히 저랑 같이 해봐요. 저랑 하면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힘내세요. 자, 무지의 베일이 뭘까요? 무지의 베일이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는 서로 알 수 없다. 무지하다라는 거야. 무엇에 무지해? 우리는 누가 어떤 성별인지,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지, 어떤 재능을 갖고 있는지, 최초에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잘 몰라. 타인의 능력, 타인의 재능, 타인의 심리 상태, 가치관, 경제적인 지위, 이 사람이 무슨 수저를 물고 태어났는지를 몰라. 그리고 우리는 그 모르는 무엇 속에 쌓여 있어? 장막 속에 쌓여 있어. 베일 속에 쌓여 있어. 자, 지금 제가 뭐 얘기하고 있죠? 이걸 가정이야 이거에 합의할 것이다 라는 거야.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자, 한번 반대로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서로의 상태를 잘 알고 있어. 내가 태어나고 보니까 엄청난 수저를 물고 태어난 거야. 우리 아빠 다 알아, 사람들이. 우리 엄마 다 알아. 다들 날 부러워해. 내가 유치원에 갔더니 날 잘 부러워한다고. 내가 이거를 알아. 그렇다면 나는 뭐다? 이 원칙에 합의할 수 없다라는 거야. 이유가 뭘까? 난 잘 나가니까. 그렇죠? 이해해보세요. 나는 잘 나가. 따라서 다른 사람한테 이걸 줄 필요가 없어. 왜? 나 이런 거에 합의 안 해도 나는 최초에 잘 나가니까. 그러니까 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런 무지의 배의 상태가 가정이 안 되면 이 최초의 1원칙도 합의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야. 그래서 존 롤스가 거꾸로 가정하는 거지. 자, 우리는 만약에 최초의 자연 상태에서 서로가 서로의 능력, 재능, 심리, 사회적, 경제적 지위 이런 것들을 모른다고 가정해보자. 그렇다면 어떻게 될 것이다? 이것에 합의할 것이다라는 거지. 야, 우리가 사회적으로 합의된 기본적인 것들, 그게 뭔지는 아주 다양하겠죠? 우리가 기본이라고 생각하는 자유는 어떻게 누리자? 다 같이 누리자. 우리 서로 잘 모르니까 일단 이거에 합의하자라는 거야. 기본적인 자유를 가지자라는 거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어떤 원칙을 얘기하느냐? 그 다음에 우리는 여러 가지 사회적 가치를 자유롭게 분배할 거야. 따라서 빈부격차가 있을 수 있어? 자, 제 질문에 한번 대답해 보세요. 자, 이거를 바탕으로 우리는 자유롭게 경제, 정치, 사회, 문화 여러 가지 활동을 할 거야. 한마디로 내 자유대로 산다는 거지. 그러면 그 사이에서 격차가 생길 수 있어? 있지. 여러분, 그쵸?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거 아니겠어요? 똑같이 공부를 해도 성적이 다르듯, 똑같이 사업을 해도 버는 매출이 다르듯, 당연히 이 격차가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그게 자유주의의 기본적인 근간이야. 근데, 롤스는 이렇게 얘기해. 그러한, 제 얘기 잘 들어보세요. 불평등이 허용되려면 다음과 같은 원칙이 있어야 된다. 자, 잘 보세요. 첫 번째 원칙은 기본적 자유를 준다는 거야. 그러면 기본적 자유를 바탕으로 막 자유롭게 활동을 하겠지? 그러면 사회는 자연스러운 격차 같은 것들이 생길 거야. 그 격차가 허용되는 두 가지 원칙을 얘기한다고. 알겠죠? 자, 그래서 2-1원칙. 2-1원칙은 뭐냐? 기회균등의 원칙이야. 자, 봐봐.
불평등이 생길 수 있어. 격차가 생길 수 있어. 분명해. 그치만 뭐는 균등해야 돼. 일단 기회는 균등하게 줘야 된다는 거야. 성적이 다를 수 있지만 그래도 교육받을 기회는 가져야 된다는 거지. 자, 불평등이 허용되려면 일단 뭐를 줘야 된다? 모든 구성원에게 기회를 균등하게 줘야 된다는 거야.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게 어려워요. 이러한 불평등은 어떻게 돼야 정의로운 불평등이라고 볼 수 있냐? 자, 제 얘기 들어보세요. 불평등이 있어. 근데 불평등은 어떤 모습을 띄어야 되는가? 최소로 분배받은 약자의 몫이 극대화가 되도록 분배를 해야 된다. 라는 얘기를 존 롤스는 하고 있습니다. 어렵죠? 자, 이게 다시. 최소로 분배받는 사람, 사회적 약자의 몫이 우리가 허용되는 한 어떻게 돼야 된다? 극대화를 시켜줘야 이 불평등은 허용이 된다는 거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회적 약자가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할 수 있도록 그쵸? 우리가 최대한 보장해줘야 된다는 거야. 다시 사회적 약자가 최소로 분배받은 사람이 자신의 몫을 인간다운 삶을 충분히 실현시킬 수 있도록 보장해주는 여러 가지 제도가 극대화돼 있어야 그 불평등은 허용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선생님이 지금 제시하는 롤스의 정의의 원칙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입력을 하시고 다음 롤스가 말한 주장의 원전들을 한번 보시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제1원칙. 이 땅은 뭐를 갖자? 우리 자유를 갖자. 근데 자유를 어떻게 가지자? 평등하게 가지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각자는 모든 사람의 유사한 자유체계와 양립할 수 있는 평등한 기본적 자유. 야, 이거 너무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 보세요. 각자라는 말은 어떤 사람이야? 모든 사람이겠지. 그러면 유사한 자유체계, 이건 무슨 말일까? 각자의 유사한 자유체계는 뭘까? 각자가 생각하는 자유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어떤 자유? 기본적으로 합의가 되는 자유를 얘기하는 거지. 야, 유사하다는 건 뭐야? 너도 이게 자유라고 생각해? 야, 너는 너 맘대로 음악을 만들고 그거를 음악을 통해서 수익을 얻는 게 자유라고 생각하는구나. 나 맞아. 나도 그렇게 생각해. 라고 생각하는 그런 유사한 자유체계와 양립할 수 있는 그와 같은 평등한 기본적 자유는 어떻게 가져야 된다? 가장 광범위한 전체 체계에 대해서 평등하게 권리를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가장 광범위한 전체다 그러면 모든 사람에게 널리 이 자유가 인정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다시 모든 사람의 유사한 자유 체계. 어떤 자유? 우리 모두가 생각하는 자유. 그런 것들은 평등하게 가져야 된다. 누가? 어떤 범위로? 자, 모두가 광범위한 범위로 가져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제2원칙. 차등의 원칙과 기회균등의 원칙. 보세요.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은 다음 두 가지. 자, 보세요.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이 생길 수 있어. 봐봐. 자유를 바탕으로 해서 불평등이 생길 수 있지. 그지? 자유는 좋아. 하지만 불평등이 생길 수 있잖아. 이 불평등은 다음 두 가지 원칙이 허용돼야 이 불평등은 허용될 수 있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보세요. 최소 수혜자에게, 사회적 약자 및 취약계층에게 최대의 이익이 되고, 자, 이것이 차등의 원칙입니다. 자, 보세요.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의 원칙이 되고, 차등의 원칙. 저는 최소 극대화의 원칙이라고 얘기했죠. 그렇죠? 최소 극대화의 원칙과 같은 것입니다. 차등의 원칙은. 자, 차등의 원칙은 최소 극대화와 같습니다. 차등의 원칙은 최소 극대화와 같습니다. 그 다음에 공정한 기회균등의 조건 아래 모든 사람에게 직책과 권위를 어떻게 해야 된다? 개방해야 된다. 자, 모든 직책, 변호사, 판사, 의사, 교사, 또 뭐가 있을까요? 뭐가 됐든 그 직책과 그 직책으로 얻어지는 권위. 넌 이 직업을 가지면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어.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어. 너는 이런 기회가 모든 사람에게 개방되어야만 된다라고 롤스는 얘기합니다. 따라서 이것은 1원칙 그리고 요거를 2-1원칙 그 다음에 기회균등의 원칙을 2-2원칙이라고도 합니다. 아시겠죠? 왜 2-1, 2-2라고 해? 그치? 불공평한 사회가 있으려면 다음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라고 큰 틀에서 얘기를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 원칙은 뭐야? 불평등이 허용되는 조건이라고 봐도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거의 다 했습니다. 여러분 힘내세요. 존 롤스는 정의란 정당화될 수 없는 자의적인 불평등이 없는 상태. 여러분 힘내세요. 힘내세요. 저도 이거 노력 많이 했어요. 이거를 이해하는데 엄청나게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여러분들 힘내셔야 됩니다. 존 롤스는 정의란 정당화될 수 없는 자의적인 불평등. 자, 자의적이라는 건 뭐야? 내 맘대로, 그지? 내 맘대로 막 사람들의 물건을 빼앗고, 야, 내 맘대로 독점적인 지위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몫을 착취하고, 내가 생산자로서 노동자의 몫을 착취하면서 노동자에게 정당한 임금을 안 주고, 그러면서 얻은 부는 어떤 거다? 정당화될 수 없는 자의적인 불평등이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얘기한 건 절대로 정당화될 수 없다는 거야. 아시겠죠? 이런 자의적인 불평등, 아주 사람의 멋대로 생기는 불평등은 없는 상태다라는 거지. 자, 보세요. 제가 한번 어렵게 얘기해 볼게요. 이 자의적인 정당화될 수 없는 불평등이 없는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누가 노력해야 된다?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노력해야 된다. 국가가 노력해야 된다라는 것이지. 이런 것들이 기본이 됐을 때 자유는 인정이라고 롤스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는 어떤 사회에서도 모든 개인이 똑같이 대우받을 수 없고 상이한 사회적 역할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기회를 갖고 서로 다르게 분배받을 수 있다는 것은, 이 말은 무슨 말이야? 내가 얘기했지. 자유를 가지고 내가 부자가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자유를 가지고 있어서도 게을러서 가난한 사람이 될 수도 있어. 그런 얘기들, 그지? 그런 것들이 인정된다라는 거야. 아시겠죠? 따라서 문제는 어떠한 차등이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가? 여기서 차등은 불평등을 얘기하겠죠. 어떤 불평등이 정당화될 수 있는 불평등인가? 라고 두 번째 원칙에서 존 롤스는 여러 가지 것들을 얘기한다는 거지. 그걸 함축적으로 말하자면 절차에 하자가 없다면 불평등이나 차등도 정당화될 수 있다. 그러면 어떤 절차가 하자가 없는 것이냐? 내가 이 원칙에서 밝히겠다라고 롤스는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이렇게 배울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가르치지 않는 것을 가르친다. 자, 보세요. 이때 정의로운 절차가 정의로운 결과를 보장하도록 하기 위해서 계약 개념은 순수 절차의 기본 원리로 택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정의의 기본적인 원칙들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합의를 해야 된다는 거지. 아시겠죠? 그 합의를 어떻게 표현하는 거야? 계약이라고 표현하는 거지. 즉 사회 구성원은 이해와 주장이 서로 부딪힐 때, 자, 사람마다 생각이 다른 수가 있지. 모든 사람이 정의롭게 서로 공생하는 제도와 규칙, 이게 뭘까? 유사하게 생각하는 자유가 되겠지. 그지? 아까 그 원절에서 밝힌 모든 사람이 정의롭다고 생각하는, 나도 너도 정의롭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을 지키기로 사회적 계약을 약정해야 된다. 자, 보세요. 자, 물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정의롭게 공생하는 기본적인 제도와 규칙을 합의할 거야. 자, 제가 원칙으로 얘기하자면 평등한 기본적 자유의 원칙에 합의를 할 거야. 오케이? 자, 기본적 자유는 누구나 평등하게 가질 수 있다. 어떻게? 공통으로 정의롭게 생각하는 제도와 규칙을 만들어서. 자, 질문. 이것에 합의하려면 무엇이 가정돼야 된다? 그치. 이 약정이 되려면 당연히, 그렇죠. 무지의 배일 상태가 약정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보겠습니다. 롤스는 절차적 정의의 원리를 마련하기 위해 계약을 채용하지만 그 계약 조건들이 계약 당사자의 특수한 여건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도록. 그치? 내가 잘 나가면 나는 합의 안 해. 나는 지금 잘 나가고 너네들은 지금 못 나가는 이 상태가 난 좋아. 왜? 난 부자고 내 아들도 부자고 내 손자도 부자일 거니까. 자, 이러한 특수한 여건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 과정을 상정한다. 이것이 원초적 입장이라는 가상적인 상황이다. 이것이 바로 무지의 배일이다라는 거지. 무지의 배일이다라는 거야. 아시겠죠? 자, 원초적 입장은 보시죠. 자, 원초적 입장의 핵심적인 특징이 뭐다고? 무지의 배일이다. veil of ignorance. 오케이? 자, 이 무지의 배일은 합의 당사자의 타고난 능력, 재능, 심리적 상태, 가치관, 사회적, 경제적인 지위 등을 다 모른다라는 가상적인 단지. 따라서 합의가 이루어진다라는 기능을 한다는 거지. 이 무지의 배일은 어떤 기능을 하느냐? 합의를 이루게 한다라는 기능을 한다는 거야. 이래야만 합의를 할 수 있다는 거지. 그 다음에 이 어크는 이상과 같은 합의 과정을 거쳐 사람들이 다음과 같은 정의에 두 원칙에 합의할 것이라고 본다. 이게 뭐야? 불평등이 허용되는 두 가지 원칙이 되겠죠. 자, 첫 번째 정의 원칙은 사람들이 기본적 자유를 평등하게 나눠야 가져야 된다. 이거 했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정의 원칙은
우선 사회의 직위지책은 모든 사람에게 개방되고 기회균등의 원칙, 그지? 사회 경제적인 불평등은 최소 수혜자의 입장을 최대한 개선시키는 한도 내에서 정당화될 수 있다. 만약에 우리 사회가 불평등을 인정하고 잘 나가는 사람에게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된다는 거야. 기회는 균등하게 주고 그 다음에 사회적 약자의 이익이 입장이 개선되는 한 이것이 허용될 수 있다는 거지. 다시 여러분, 자, 이게 무슨 원칙? 모든 사회적 지위가 모든 사람에게 개방된다는 게 무슨 원칙? 기회균등의 원칙. 그 다음에 경제적 불평등은 최소 수혜자의 입장을 개선시킬 때 정당화될 수 있다. 이게 뭐다? 차등의 원칙 또는 최소 극대화의 원칙이다. 최소 극대화의 원칙이다.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에게는 똑같은 기회가 주어져 있고 만약 불평등한 제도가 있다면 그 제도는 사회 혜택을 못 받는 사람들에게도 이익이 되고, 자, 이 말이 핵심 센텐스가 되겠죠. 그 제도는, 자,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기회, 만약 불평등한 제도가 있어. 기회는 주어져 있지만 불평등한 제도야. 마치 우리의 시험과도 같죠. 그렇죠? 그러면 그 제도는 사회 혜택을 못 받는 사람에게도 이익이 되고 그 모든 절차가 공개되어 있을 때만 허용될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허용되는 두 가지 조건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제발 이해하시기 바랄게요. 롤스가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이죠. 결국 롤스는, 자, 끝났습니다. 이 같은 정의의 두 원칙에 운영되는 사회를 어떤 사회도, 자, 롤스가 말한 정의의 원칙들이 지켜지는 사회를 롤스는, 자, 보세요. 질서정연한 사회다. 이 사회가 바로 어떤 사회다? 정의로운 사회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아시겠죠? 자, 나왔어요. 롤스가 말하는 정의로운 사회는 롤스식의 표현대로 하자면 질서정연한 사회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질서정연한 사회에서는 여러 가지 신념체계를 가진 여러 집단들이 자유롭게 공존할 수 있다. 따라서 롤스의 입장을 자유주의적 정의관이라고 볼 수 있어. 어떤 것들이 깔려있는? 평등주의가 깔려있는. 그래서 평등주의적 자유주의다라고 롤스를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공동체주의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자, 2학기 1차 지필의 고비가 바로 오늘 수업이었습니다. 오늘 수업을 잘 이해했다면 앞으로의 수업이 잘 이해되고 여러분들도 통합사회를 정복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포기하지 마시고 이해가 안 됐다면 질문을 클래스룸에 올리던가 아니면 수업을 다시 들어서 이 부분을 완벽하게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화이팅 하세요!